소리뉴스는 탈모는 둘루스에 위치한 탈모 전문 두피 문신 클리닉 킹덤에서 해결하세요. 주정부 라이센스와 수많은 시술 경험으로 탈모인들의 머리를 풍성하게 도와드립니다. 융자의 정석, 이진명이 이끄는 트리니티는 진솔하고 명확합니다. 28년을 한결같이 융자는 이진명에게 맡기세요. 각종 반찬, 도시락, 잔치 음식으로 30년을 지켜온 한국의 맛, 나눔 잔치집 404-543-9113 오늘 식탁이 파티가 됩니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 선우 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뉴스웨브 25 소리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존 번스 하원의장은 2026년 회기 핵심 입법과제로 조지아 홈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조지아주 전역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번스 의장은 재산세가 많은 조지아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급등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하원은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재산세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조지아 홈 법안은 젊은 가정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시니어들에게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인의 꿈의 근간인 주택 소유를 다음 세대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2032년까지 조지아 전역의 주거용 주택 재산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재산세 면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는 의무 시행 시점 이전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재산세 경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첫 번째로 주정부 홈스테드 면세 한도를 반기마다 2배로 확대하는 것. 두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수 증가율을 연 3%로 제한하는 것. 세 번째로 평균 $500 수준의 주택 소유자 세금 경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 홈 법안은 향후 조지아 주민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와 세입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애틀랜타 남부 컬리지 파크 지역에 새 사무소를 개설하고 행정 인력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이스 대변인 린지 윌리엄스는 공영방송 WABE와의 인터뷰에서 새 사무소에서 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으나 정확한 위치와 인원수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아이스는 애틀랜타 다운타운 테드 터너 드라이브에도 기존 필드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측은 이번 사무소 개설이 시카고나 미네아폴리스에서 진행된 것과 같은 국토안보부의 대규모 합동작전의 일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단속 요원수가 늘어난 데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콜리지파크의 비앙카 모틀리 부름시장은 성명을 통해 연방 이민기관이 시정부에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스가 조지아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은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지역 아이스 요원들은 최근 새롭게 랩핑된 SUV 차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차량에는 붉은색과 금색 줄무늬, 측면에는 대형 금색 아이스 로고, 후면에는 프레젠트 도널드 J 트럼프 문구가 금색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장비 지원의 일환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인 FBI가 28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선거 기록을 관리하는 풀턴 카운티 정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FBI가 선관위에 보관 중인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인 WSB-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미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인 D&I 털시 캐버드 국장과 앤드루 베일리 FBI 부국장이 곧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선거를 총괄하는 브래드 라펜스버거 주 총무장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 통보받지 못했으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조지아주에서 11,000여 표 차이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패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당시 선거를 관장하는 라펜스퍼거 총무장관에게 그만큼의 표를 찾아내라며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한편 풀턴 카운티 검찰은 2023년 트럼프 대통령과 선거대책본부 관계자 19명을 선거 개입 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2025년 검찰의 공소 철회로 종결됐습니다. 미 민주당이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시민 총격 사건을 문제 삼아 세출법안 패키지 통과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굳히면서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조건으로 아이스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백악관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탓에 당장 이번 주말부터 정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28일 미 상원 민주당은 당내 회의를 열고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아이스 개혁안을 마련해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개혁안은 일부 단속에서 영장 제시, 주정부와의 협력 등을 통한 무분별한 순찰 활동 중단, 아이스 요원 행동 강령 마련, 마스크 착용 금지와 보디캠 착용 의무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식적이고 필요한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당이 단결했다며 아이스가 고삐를 쬐고 정비되기 전까지는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백악관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민주당이 동의를 철회한 이번 초당적 예산안은 한 달 넘게 협상한 것이었다며 예산안 통과 마감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항은 부분적인 정부 셧다운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세출법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선 공화당 내부의 반발이 심합니다. 예산안을 수정하면 상원은 이를 다시 하원으로 넘겨야 하는데 하원 내 공화당 강경파들은 예산안 변경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출법안 패키지에는 100억 달러 규모의 아이스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지출 예산안과 함께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지원하는 5개의 법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만약 양당 합의가 불발돼 세출법안 패키지가 31일 오전 12시 1분 이전에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해당 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미 이민세관 단속국의 무차별 단속으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주민들도 극심한 공포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에서 노숙자 쉼터를 운영하는 아이장 리 목사는 미주 한인 봉사 교육단체 협의회와 28일 개최한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이스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은 우리 쉼터 주차장에도 최소 2번 차를 몰고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스 단속이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줘 생계에 곤란을 겪는 이웃들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 식료품 주인은 지금 이민 단속의 영향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더 크다고 말한다며 코로나 때는 매출이 10% 줄었는데 지금은 매출의 60%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는 외출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위치 추적 기기를 숨겨놓는다면서 4살짜리와 2살짜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호루라기를 불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자랐고 또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입양인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입양인 출신인 킴 파크넬슨 위노나 주립대 교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주요 전술로 채택한 아이스가 이민자라고 생각할 인종적 특징이 있으면 누구나 잠재적 표적이 된다며 지금 미네아폴리스에서 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크넬슨 교수는 입양인들이 미네소타 전체의 한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대부분 백인 가정에 입양된 탓에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나 관련 정보에서 단절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입양인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서류가 누락된 경우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네소타주에는 한인 약 2만 7천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만 5천여 명은 입양인으로 추산된다고 협의회는 전했습니다. 또한 9만 5천여 명으로 미네소타 최대 아시아계인 몽족도 아이스의 주요 단속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이양 트랜스포밍 제너레이션스 대표는 몽족 커뮤니티는 대규모 고용주 단속이 아니라 개별 가정 방문 방식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며 새벽이나 밤에 조용히 사라지는데 제대로 추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몽족은 과거 베트남전 때 미국을 도왔다가
미국이 패전한 이후 난민 신분을 인정받아 미국에 온 민족입니다. 한편 한용운 협의회 조직국장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안에 대해 반대 투표를 촉구하는 상원의원 대상 전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민 단속 요원들은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지 중국어를 쓰는지 개의치 않고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이민자로 보인다며 한인 커뮤니티도 더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지 말고 다른 커뮤니티와 연대해야 하며 입양인들도 우리 커뮤니티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애틀랜타 한인회가 한인 동포들을 위한 신년동포 사랑 떡국잔치를 마련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둘루스에 위치한 애틀랜타 콜로세움에서 열립니다. 한인회는 새해를 맞아 고향의 정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번 떡국잔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떡국을 함께 나누며 새해 덕담을 나누는 화합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석 회장은 동포 여러분과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새해의 복을 함께 기원하고 싶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인동포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RC마켓이 특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9일 목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